미션 365. 선교지에 계시는 우리 선교사님 여러분 안녕하신지요? 이제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는데 어떤 때는 추운 겨울을 맞이한 선교지도 있고, 그래서 눈도 많이 오지만 또 여전히 어떤 지역은 아주 더운 그런 기후를 갖고 있는 크리스마스의 시즌을 맞고 있을 겁니다. 자, 그러나 모두가 나라가 어떻든지 기후가 어떻든지 우리 아기 예수 탄생의 그 기쁨이 온 누리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문안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은 저희가 지금 특히 동북아 지역,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중국에 그 많은 선교사님들이 계시는데, 사실은 지금 원치 않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비자 연장이 안 되거나 또 어려운 일 당해서 추방을 당하시는 선교사님들이 계시는데요. 그분들이 우리 한국에 귀국하셔서 그 다음에 이어지는 그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선교지 못지않는 어려움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한국에 계시는 우리 지멘 특파원으로 수고하시는 남영숙 선교사님, 우리 한번 지금 전화로 연결하고 있습니다. 선교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 선교사님. 예, 늘 이렇게 지면에 좋은 방송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은 우리 선교사님이 이렇게 보고해 주실 내용 중에 정말 또 어떻게 보면 가슴 아픈 내용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선교사님 좀 그 내용이 어떤 건지 이 지금 방송을 들으시는 선교사님들과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함께 기도해야 되는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있어서 한번 지금 전화로 이제 이렇게 특별 보고를 하게 됐습니다. 예, 잠깐 우리 방송 청취하시는 선교사님들과 성도님들한테 문안 인사 좀 해주시죠. 네, 전 세계에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 동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나은혜 선교사입니다. 네.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요, 제가 지금 한국에 있기 때문에 특별히 그 중국에서 한국으로 돌아오는 선교사님들이 많아지고 있는 이때에 얼마 전에 중국 선교사의 새로운 도전이라고 하는 세미나가 경기도 군포시 삼분동에 있는 새 가나안 교회에서 열렸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오늘 우리 김정한 선교사님과 함께 대화하면서 여러분에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저희들이 아는 상황, 일반 상황으로는 특히 그 중국 지역에 저희가 오늘은 그 지명도 다 얘기하고, 왜냐하면 이게 사안이 저희가 정말 이제는 돌려 얘기할 수 있는 때가 아닌 것 같아서 다 좀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는 시간인데요. 그 중국에서 지금 그렇게 뭐 추방이라고 하는 단어가 지금 사실은 좀 센 단어인데, 그렇게 추방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귀국해서 못 들어가시는 분도 계시고 그런 상황인 거 아는데 지금 상황이 어떤가요? 네, 사실 뭐 이 그 선교사님들을 추방하는 경우는 중국뿐이 아니고 오늘날 이제 많은 복음 제한 지역에서 긴급 철수시키거나 또 이렇게 추방하고 있는 것이 아주 급증하고 있는 추세인데요. 저희가 지금 이야기하고자 하는 이 중국은 최근에 올해 특별히 굉장히 많은 선교사님들이 한국으로 돌아오거나 아니면 제3국으로 다시 재배치를 받아서 가는 그런 상황이 일어났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이 대책을 논의하고 이곳에 본부 사역을 하는 선교사님들과 또 현장에서 돌아온 선교사님들이 함께 논의를 해서 그러면 이렇게 들어온 사람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가 그냥 이러고 있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우리 중국 선교사님들이 새로운 도전을 해야 되겠다. 이런 취지로 이 세미나가 열리게 된 것이거든요. 네. 그동안 열렸는데 재밌는 것은 이 장소를 제공해준 새 가나안 교회 이기동 목사님이 이분 역시 중국에서 사역을 하던 분이셨어요. 그런데 갑자기 수년 전에
한국에 무슨 일로 들어오셨다가 다시 왜냐하면 한인교회를 하고 계셨기 때문에 다시 나가려고 하시는데 비자를 안 주는 거죠. 그래서 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못 나가시는 상황 속에서 한국에 재정착하셔서 이제 교회를 다시 시작하셔서 지금은 아주 뭐 한 700여 명 모이는 그런 중형교회로 잘 성장했고 역시 그분은 중국에서도 굉장히 많은 선교사님들을 도왔는데 여기 오셔서도 또 이렇게 교회를 일으키시면서 이곳에 들어와 있는 선교사님들을 이렇게 돕거나 아니면 다시 재파송할 때 선교를 후원하거나 하는 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시작부터가 장소부터가 은혜스러운 그런 시작이었습니다. 네. 어떻게 참석 인원은 어느 정도 되셨나요? 참석 인원도 제가 듣기로는 뭐 55명 등록했다고 했는데 막상 저도 가서 참석해 보니까 한 70명 가까이 온 것 같았어요. 네. 그러면 실제 그 중에 선교사님들이 많이 계셨겠군요. 그렇죠. 거의 주류가 이제 50명 이상은 선교사님들이고 이제 아마 이제 뭐 선교 단체라든지 이런 데서 또 참여하는 분들이 계셨고요. 네. 선교사님들이 많았습니다. 네. 자, 근데 왜, 물론 이게 지금 뭐 하루 이틀에 일어난 일들은 아니지만, 왜 요즘 갑자기 이렇게 중국 정부에서 그 선교사들을 추방하고 또 재입국을 안 시키고 그런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이제 뭐 정치적인 문제겠죠. 아무래도 저희가 이제 그곳의 정치 사항은 잘 알지 못하지만 그래도 이제 암암리에 그곳의 정치 사항들을 또 그 상부에 있는 분들과 알고 이렇게 또 발표하고 하는 분들이 있었고 지난번에도 저희 그 교단에서 이런 문제로 세미나를 했을 때 지금 오히려 그 중국의 그 새로운 정권을 잡은 시진핑 이후에 오히려 우리는 완화될 것이다. 이 선교의 우리 그 현장 그 상황이 더 좋아질 것이다라고 다 내다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오히려 그 반대 상황이 일어나게 된 것인데 그 자세한 내막에 대해서는 아마 정치적인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거기까지는 잘 모르지만 어쨌든 현실적으로는 그곳에서 열심히 사역하던 선교사님들이 계속해서 있을 수가 없고 또 불안한 상태에서 돌아오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네. 자, 그러면 이번 세미나의 메인 포인트는 무엇을 그렇게 말하려고 했던 그 메인 목적이 있었을 텐데요. 그 우선 그 취지 세미나의 그 취지가 어떤 거였을까요? 네, 취지는 이제 방금 그 세미나 제목에 얘기하듯이 이제 일단은 선교사님들이 돌아왔기 때문에 새로운 도전이 필요한 거예요. 용기를 주고 새로운 도전을 주기 위한 것인데 이제 또 그러기 위해서는 각자가 또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날 발제 제목이 제가 그 이렇게 정리해 보면 먼저는 그 추방 선교사로서 경험들에 대해서 나눴어요. 내가 이렇게 추방당하고 나니까 어떠한 느낌이었고 이렇게 힘들었고 뭐 어떤 분은 3년 동안 중국을 쳐다보기도 싫더라 이런 분이 있었고요. 이런 것들을 나누고 나서 그 다음에는 추방 선교사와 멤버 케어에 대해서 이렇게 추방되어 온 분들 어떻게 우리가 멤버 케어를 돕고 할 것인가. 그리고 세 번째로는 국내에서의 사형 모색에 대해서 또 알아봤고요. 또 이제 마지막으로 국내에서뿐만 아니라 제3국에서의 사형 모색도 이제 우리가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 주제를 놓고 발제하고 이제 나중에 토론했죠. 토론하고 나누는 또 교제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네. 그러면 첫째 부분에 그 우선 선교사님들의 그 충격이 개인적인 충격이나 그 심적으로 받은 그 상처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그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많을 텐데 그거를 좀 대표적으로 좀 이렇게 사례를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그 어려움을 당하신 추방을 당하신 그 아픔이나 그 상처들 그런 거를 아마 적나라하게 말씀하셨을 텐데요. 네. 이제 가장 그 힘든 부분이 이제 저 역시도 이제 수년 전에 그런 경험을 당했잖아요. 네. 제일 힘든 부분이 뭐냐 하면 이제 어떻게 보면 많은 분들은 선교지에서 이렇게 어려운 일을 당하고 이게 돌아왔으니 정말 그 어떻게 보면 오히려 훈장을 달아줘야 되는 이런 이제 상황인데
그게 아니라 그 반대로 오히려 이제 후원교회나 또 이렇게 만나는 분들이 그 선교사님을 격려하기보다는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추방돼서 나왔냐 이렇게 말했을 때 굉장히 더 의기소침해지고 무슨 죄인 아닌 죄인이 된 그런 기분으로 지나시는 선교사님들을 제가 많이 봤고요. 현실적인 문제는 아무래도 거처 문제입니다. 대부분 이제 집들을 다 정리하고 장기 선교사로 나간 분들의 경우에 집이 없거든요, 한국에. 근데 돌아오고 나면 있을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도 어떤 분이 가족들이 다 산산이 흩어져 있다고, 뭐 자기는 어디에 있고 자녀들은 이모 집에 두고 뭐 남편은 또 어디가 있고 이런 식으로 흩어져 있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특별히 이제 제가 인상에 남는 것은 연세가 많이 드신 노부부이신데 이 선교사님들이 돌아오신 후에 가방짐을 들고 6군데나 이렇게 가셨다는 거예요. 이제 친척집도 가시고 어디 좀 있을 수 있을까. 물론 뭐 게스트하우스도 가셨겠지요. 그러나 한국에 있는 게스트 하우스들이 대부분 한 달입니다. 이게 한 달이고 특별한 경우에 3개월이고 대부분 한 달 머물 수 있고 그러다 떠나야 되는데 이러다 보니까 이제 6군데나 전전을 하다가 결국은 그분 표현으로 말하면 남의 땅에다가 내가 집을 지었다고. 근데 집을 지은 게 아니죠. 300만 원 들여서 무슨 집을 짓겠습니까? 그냥 뭐 이렇게 온돌 깔고 바람 막는 어떤 그런 천막이라든지 이런 걸로 이제 대충 하시고 이제 지내셨다고. 그래서 그렇게 한참 지내고 있는 중에 어떤 지역에서 빈집이 있으니까 와서 살으라고 해서 가셨다고. 강원도인가 가셨다고 이런 말을 들으면서 이것이 참 우리 선교사님들이 돌아오고 난 후에 안타까운 현실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뭐 잘못하면 욥의 친구들이 와서 위로한다고 하는 얘기가 네가 잘못해서 이런 일이 생긴 게 아니냐라고 오히려 더 어렵게 얘기를 했는데 그런 형국이 돼버렸군요.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로한다고 하는 말들이 오히려 또 어렵게 하는 말들이 되기도 하고. 자, 그러면은 우리 한국의 그 교회들이 그 선교사님들을 이렇게 어떻게 보면 멤버 케어라는 면에서 그냥 뭐 이런 어려움을 당할 때 그 선교비만 좀 보내주면 선교를 다 한 것처럼 또 느끼기도 하고 그 다음에 책임에 대해서는 그게 많은 책임 의식을 못 갖는 것처럼 지금 이런 사례들이 나오는데 그 어떻게 해야 우리 한국의 교회들이 선교사님들을 파송한 다음에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대처를 해야 또 그 시스템도 좀 갖춰야 되고 또 그런 어떤 기본적으로 그 지식과 그런 마음 준비도 돼 있어야 되는데 그 우리 한국 교회를 향해서 좀 이런 세미나가 좀 열려야 되는데 이 시간을 통해서 한번 좀 말씀을 하신다면 어떤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네, 정말 맞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제가 이번 세미나에 참석해서 이제 이게 1차 세미나였는데요. 1월 달에 아마 2차 세미나가 열릴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제안하기를 2차 세미나 때는 한국에 있는 각 지역교회의 선교부 목사님이라든지 담임 목사님이라든지 특별히 선교사를 후원하고 있는 교회 목사님들을 우리가 초청해서 함께 이 세미나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을 제가 제안을 했거든요. 네. 네, 필요한 것 같고요. 왜냐하면 선교사님들이 일단 한국에 오셔서 원래 이제 뭐 선교단체 저희 교단 같은 경우는 1년 정도 일단 들어오면 안식년을 줍니다. 1년은 안식년을 주고 또 그 다음 1년은 사역 조정 기간이라 그래서 또 1년을 줘서 2년 정도를 국내에 있는 걸 허용해 주는데 문제는 그렇게 선교사님들이 다시 재도전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는 동안 후원교회가 이제 생활비를 후원을 해야 되시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경우가 너무 많고요. 돌아오기가 무섭게 후원을 끊는 교회들도 많이 봤고 그러면 정말 대책이 없죠. 갑자기 어디 가서 그 생활 대책이 아이들하고 되지도 않는데 그건 너무 참 그래서 적어도 어떤 규정들이 좀 있어서 적어도 돌아오면 우리 선교단체가 정한 그 규정 1년은 안식년 1년은 그 사역 조정 기간이라고 한다면 그 2년간은 틀림없이 후원을 해주면서 이 선교사님이 또 그 교회가 만약 후원을 못할 형편이라면 다른 교회를 찾을 때까지 그 2년 정도면 또 시간이 어느 정도 있으니까요. 그렇게 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만약에 이 시간에 우리 한국 교회의
이 선교에 관련된 분들이 이야기를 듣는다면 그 말씀을 좀 전하고 싶고, 물론 2년이 지나고도 이 선교사님이 새로운 도전을 해서 갈 수 있도록 국내에서 자리매김을 하거나 제3국에 가서 아니면 또 다른 나라에 가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끝까지 밀어주고 끝까지 지원해 주는 게 가장 최선이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라도 좀 해주셨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래도 중국에서 선교를 하셨기 때문에 아무래도 중국에 대한 그 소명과 부르심이 있을 텐데요. 만약에 뭐 교회도 그렇고 선교사님들 본인들도 그러시고 그 중국과 연결된 그 이웃 나라들 있잖아요. 뭐 화교권이라든지 이제 네, 그런 데에 대한 어떤 면에서는 이제 교회에서도 그렇고 본인 선교사님들도 그렇고 좀 미리 대안도 물론 그 중국에 계속 계시면 좋겠지만 이런 상황이 급변해서 나올 수밖에 없게 되고 이럴 때는 그 미리부터 좀 대안을 갖고 있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말씀을 듣다 보니까. 네, 맞습니다. 이번 세미나에서도 그 얘기가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특별히 지금 사실 한국에 돌아온 선교사님들은 오늘 세미나에 지난번 참석했던 숫자보다 굉장히 더 많은데 이분들이 지금 한국에 없어요. 그래서 그걸 알아봤더니 한국에 오기가 무섭게 바로 조정해서 제3국으로 간 선교사님들이 의외로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왜냐하면 이제 그분들이 우선 특별히 이제 선교사로서의 정체성 문제, 한국에 와 있을 때 후원교회가 선교사로 여겨주지 않는 그런 문제들 때문에 그런데 이제 그게 약간 부작용이 있을 수 있는 것이 소명 따라서 우리가 사역을 해야 되는데 그냥 나라를 새롭게 정해서 간다고 하는 것만 다는 아닌 것 같은데요.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2년 정도의 그런 여유 있는 후원과 선교사님이 쉬면서 좀 재조정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허용이 잘 안 되니까 선교사님들이 들어오기가 무섭게 뭐 한두 달도 안 돼서 바로 뭐 말레이시아로 간다거나 태국으로 간다거나 또 싱가포르로 간다거나 이렇게 다른 3국으로 가는 분들이 제 주변에도 많았고요. 그렇게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혹시 그 자녀 문제도 좀 나왔나요? 아이들이 생각보다 부모와 떨어질 수도 있고 아까 누구 이모 집에 가 있기도 하는 아이가 있다고도 케이스가 있었는데 그런 그 멤버 케어 면에서는 그분들이 갖고 있는 그 아픔과 상처를 뭐 교단 차원이나 교회 차원이나 아니면 어떤 전문가 차원에서 그분들을 이렇게 보다듬고 좀 치유해주고 회복시켜주는 그런 문제도 좀 어떻게 다루셨나요, 이번에? 네, 이번에 그 문제를 심도 있게는 다루지 못했지만 그래도 이제 상담을 전공한 한 여성 교사님께서 이제 특별히 이 문제에 대해서 그 발제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제 돌아와서 그거를 상담하거나 그 선교사 디브리핑이라고 그래서 이렇게 갔다 온 후에 상처들을 더 이야기하고 나눌 수 있는 이런 상담 사역을 하는 기관을 잘 몰랐기 때문에 저도 하지 못했는데 이번에 와서 보니까 그런 사역을 하고 있는 분들도 많지는 않지만 몇 군데 있었고요. 또 그래서 반드시 선교사님들이 돌아오면 특별히 이 문제는 선교단체가 해줘야 될 문제인데 이분이 충분히 그 디브리핑을 해서 자신의 그 현재의 심정 이런 것들을 다 드러내놓고 아픔을 토로하고 치유받을 수 있는 이 과정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제 그 원한이라든지 원망이라든지 분노 이런 것들이 건강까지도 악화시킬 수 있는 그런 것이 되기 때문에 그 육체만 추방된 게 아니잖아요. 심리적으로 그렇죠. 이렇게 사역하던 곳에서 갑자기 나가라고 그러고 공권력에서 나왔기 때문에 굉장히 충격을 먹고 돌아오거든요. 네. 그래서 뭐 어떤 분은 3년 동안 그 나온 나라를 쳐다도 보기 싫고 그 나라 이름만 나와도 자기가 입을 다물었다고 쳐다도 안 봤다고 이런 얘기도 하셨어요. 네. 이 문제가 네. 또 이제 우리 한국 교회가 빨리 대책을 세워서 이렇게 오신 분들을 정말 소중한 우리 선교 재원인데 이분들을 잘 또 치유해서 다시금 그 선교에 재도전할 수 있도록 도와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우선은 어떻게 보면 한국 교회가 이제는 선교를 또 이제 시간이 지나고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새로운 문제들이 많이 발생을 하는데 아직은 이 부분은 저희가 미처 준비를 못한 부분이 좀 이렇게 지금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군요.
그렇죠. 네. 자, 그러면 개인, 했지만 또 이제 준비를 하는 분들도 있고요. 네. 이 사역을 또 전담으로 하는 제가 이제 그 교대역 근처에 콩콩 카페라고 있는데 거기에 있는 그 목사님이 카페 교회를 하시면서 이 사역을 하세요. 그래서 매주 토요일마다 선교사님들을 초청하세요. 아, 어? 콩콩 카페요? 콩 카페라고? 예. 아, 이름이 재밌군요. 네. 네, 그, 이제 네. 네. 근데 선교사님이 사실은 당사자셨잖아요. 이런 문제. 네. 근데 이제 개인적으로 조금 더 여쭤보면 선교사님 자신은 어떠셨었나요? 그때 이런 일을 당하시고 나오셨을 때. 저는 일단 뭐 그 가정들이 굉장히 그 어떻게 보면 저로서는 뜻밖의 사건이었고 그리고 그 사건과 맞물려서 나오자마자 그 저희 큰딸아이가 결혼을 했어요. 그달에 네. 딸아이가 결혼을 하는 바람에 그 선교관에 머물면서 아이 결혼을 시키면서 정신이 없었거든요. 네. 그러느라 이제 정신도 없었고, 근데 딸아이 결혼하고 나니까 이제 그다음부터는 제가 이제 저 자신의 앞으로의 입지, 이런 것들을, 더군다나 저는 저만 추방이 되어 나왔지, 남편은 또 계속 선교지에 있었어요. 네. 예, 저만 비자제한을 당했어요. 그래서 네, 네. 떨어져 있으면서, 더군다나, 특별히 이제 이렇게 아내 선교사가 혼자 나와 있을 때, 재정적인 지원 같은 게 없잖아요. 그러시죠. 네, 네. 그 문제가 너무 힘들었고, 저는 그때 제가 그 세계의 보석이라고 하는 선교지에 있을 때 참참히 썼던 글을 출판했어요. 네. 그래서 그 책을 가지고 이제 저희를 후원하던 교회에 찾아가서 이제 뭐 간증을 하게 해주신다거나 뭐 이제 오후 예배에 설교를 부탁하거나 하면 그렇게 한 후에 그 책을 팔도록 담임 목사님께 요청을 해서 책을 팔고 이래서 아마 제가 생활을 한 몇 개월간 한 것 같습니다. 한 6개월 네. 정도. 네. 지금 그러면 이제 다른 선교사님의 이제 이해도 되지만 또 이제 선교사님이 당사자 였었는데 그 네네. 그 중국에 대한 그 도전과 그런 그 마음은 아직도 갖고 계신가요? 이제 제가 그 말씀을 정말 꼭 드리고 싶은데요. 네. 저만 그런 줄 알았는데 그날 세미나에 가서 들어보니까 다른 분도 저와 똑같은 걸 보면서 이게 벌써 두 사람이 이렇게 공동 증인이 있으면 대부분 이렇겠다 이런 거죠. 말하자 뭐냐면 이제 이렇게 비자 제한으로 또 추방으로 나오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그게 아마 그 대부분 보면은 무슨 뭐 큰 잘못이 없이 갑자기 이제 이게 벌어지는 일이거든요. 네. 사역 중에 갑자기 들이닥쳐서 이렇게 그 신문을 받고 잡혀가고 뭐 이러면서 나든지 또 그보다 좀 나은 경우는 이제 낫지도 않지만 하여간 이제 한국에 무슨 볼 일이 있어 나왔는데 들어가려고 하는데 비자를 안 주는 경우예요. 네. 또 한 가지는 이제 공항까지 갔는데 다시 회송시키는 거죠. 들여보내지 않고 공항에서 네. 거절하는 거예요. 네. 그런 케이스도 또 있었어요. 아주 다양한 케이스인데 그렇게 이제 돼서 나왔을 경우에 우리가 그것을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처음에 한 몇 개월 동안은 사느라고 정신이 없었고, 그 다음에 한 2년 정도, 2년에서 3년 정도가 다시 그 나라를 내가 가고 싶지 않다.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제가. 네. 그리고 한국에 정착하겠다. 이런 마음이 들다가, 3년쯤 지나니까 이제 회복이 되기 시작하면서 마음에 다시 이제 저의 선교지였던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하나님 부릴 때 주시고 가고 싶은 그리운 마음이 이제 그때부터 또 막 생기는 거예요. 네. 이게 저는 갔다 오기도 했어요. 그 후에 이제 비자가 풀려가지고 그래서 가서 굉장히 좋은 시간을 보내고 또 이제 제가 이렇게 갑자기 나왔다가 수년 만에 들어가니까 또 이웃들이나 또 제자들이나 너무 반가워해주고 그래서 굉장히 그동안 5년 동안 아팠던 소름이 다 풀린 듯이 하고 제가 다시 돌아왔는데 그래서 아마도 많은 선교사님들께서 나오시면 그 상황이 어떤가에 따라서 또 마음의 대비를 안 하고 있었을수록 더 아마 그 충격은 오래갈 거라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그러시겠죠. 반드시 이 선교사 디브리핑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네.
예, 충분히 쏟아내고 충분히 네. 상담하고 충분히 들어주면 네. 이제 그걸 스스로 이야기하면서 이제 풀잖아요. 네, 네. 그런 시간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 예, 예. 그러면 그 이제 이 방송을 지금 들으시는 분들이 뭐 무슨 교단 관계나 선교 지도자들도 계시긴 하겠지만 일반적으로 다른 선교사님들과 또 그 성도님들이 지금 들으실 텐데요. 그분들에게 우리 특히 일반 성도님들에게 좀 이런 중국에서 오신 분들이 주위에 계시거나 연결이 되실 때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요? 그분들한테 좀 말씀 좀 해주시죠. 네, 제가 마침 이제 그거는 제 이야기보다는 이날 세미나에서 나왔던 우리 이제 그 이런 상황이 되면서 그 선교사 긴급 철수 및 추방 선교사 대책 규정 안내서라는 것을 KWMA에서 만들었습니다. 네, 네, 거기에 이제 우리 파송 교회에 취할 대책이라는 내용을 제가 잠깐 한번 소개를 하겠습니다. 네, 네, 뭐냐면 첫 번째는 이제 이렇게 추방된 선교사가 돌아왔을 경우에 선교사의 요청이 있을 경우 교회는 임시 거처를 마련해 준다. 두 번째, 선교사로 하여금 상처와 충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전문 상담가의 도움을 받도록 한다. 세 번째, 선교사에게 영적 돌봄과 도움을 주도록 한다. 네 번째는 선교 보고회, 선교 동원과 후배 양성 등 사역의 장도 마련하도록 한다. 다섯 번째, 목회에 참여하여 선교사 자신에게 큰 힘과 위로, 영적 회복의 기회가 되도록 한다. 여섯 번째, 세미나 등을 통한 재교육, 연장 교육의 기회를 주도록 한다. 일곱 번째, 교회 전체가 선교사를 기도로 지원한다. 여덟 번째, 선교사 자녀를 위해 학교 편입을 알선하고 가족이 심리, 정서적으로 안정되도록 돕는다. 아홉 번째, 선교사의 잘못이 아니더라도 추방될 수 있음을 인정하고 돌아온 선교사를 이해하고 어머니처럼 감싸줄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이 이제 파송교회에 요청되는 선교사를 대하는 태도입니다. 네. 네. 아주 자세하게 지침서를 잘 네네. 만들었네요. 우리 KWMA에서. 네네, 자세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근데 문제는 이걸 실천하는 게 문제인데요. 맞죠. 예. 실천하는 게 큰 문제입니다. 네. 자, 우리 선교사님 또 오늘도 좋은 그 인터뷰를 해주셨는데요. 정말 저희가 마음이 아프면서도 정말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함께 머리를 모아야 되는 또 마음을 모으고 기도를 모아야 되는 그런 이슈가 된 것 같아요. 자, 우리 선교사님 이제 다시 한번 우리가 또 이제 시간이 거의 돼서 오늘은 우리 지금 선교사님들 이제 크리스마스를 곧 맞이하고 현장에서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우리 이제 선교사님들한테 한번 우리 크리스마스 인사로 마무리를 한번 해주시죠. 네, 사랑하는 세계에서 선교하시는 우리 선교사님 여러분, 이번 성탄절 정말 아기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다시 태어나셔서 새 힘을 얻고 기쁜 성탄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뵙겠습니다. 네, 선교사님 수고하셨고요. 계속해서 좋은 우리 선교 소식 또 선교 보고 부탁드리고 우리 선교사님도 좋은 성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선교사님, 네. 첫 세미나가 완전 확정되진 않았지만 새해 1월 6일이나 7일 양 이틀간 하루 저희가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어느 장소 결정이 되고 있나요? 아마도 그 교회일 것 같습니다. 네. 세가나 교회. 네. 그럼 계속해서 다시 2차에 대한 얘기 또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세요. 네, 오늘은 미션 365 중국에서 추방되신 선교사님들을 위한 특별한 그 세미나에 대한 보고를 우리 나은혜 선교사님께서 해주셨습니다. 선교사님 또 우리 성도님들 메리 크리스마스 즐거운 성탄절 되시기 바랍니다. 진행에는 김정환 선교사였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